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어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1년 첫 번째 식물 영상입니다. 사실 얼굴이랑 같이 찍고 싶었는데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입가에 수포가 생겼어요. 보기가 흉해서 이런 구도를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까운 바다에 산책을 갔다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바닷가 구경하고 파도 소리 듣고 거기 사는 동물들도 많이 보고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딘가에 나가보는 거라서 엄청 좋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화원이 없을까? 그래서 잽싸게 검색을 해봤더니 구글맵에 바로 되게 인기 많고 평점 좋은 화원이 하나 검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화원에도 들러보았습니다. 화원 이름은 딥가든이라는 곳이었고요. 이름에서 벌써 흙을 막 파헤치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요. 제가 한 2달, 3달 정도 전에 실제로 가본 화원 중에 제일 좋은, 제일 멋진 화원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곳이 그곳을 넘었어요. 식물도 더 다양했고 제가 사는 지역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팬시한 가게를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처럼 막 인테리어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고 그런 곳을 찾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용주의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곳은 서울에 어디 이 가게가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부도 굉장히 예쁘고 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테리어 소품이랑 디자인 용품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이곳에서는 꽤나 보기 드문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정신없이 막 식물을 구경을 했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스킨덥서스 종류가 웬만큼 갖춰져 있다? 한 번에? 한 7, 8종 정도의 스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실내 식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6종류의 식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골랐죠. 제가 저번 달에 식물이랑 털실 쇼핑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불사르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1월에 업로드 되는 영상이긴 하지만 이달의 식물 12월 영상인 셈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물은 흰 줄무늬 달개비입니다. 더 정확한 이름은 트라데스칸티아인데 한국 이름이 더 예쁜 것 같아서 흰 줄무늬 달개비라고 말하겠습니다. 핑크 달개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붉은 빛이 도는 식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핑크 달개비보다 이 흰 줄무늬 달개비가 더 예뻐 보였어요. 근데 마땅히 데리고 올 기회가 없어서 계속 마음에만 품고 있었는데 이 화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게 5cm가 채 안 되는 화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지름 10cm 토분에 옮겨줄 예정입니다. 분갈이 하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나온 줄기들은 잘라서 흙에 꽂아서 낮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키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펄럭거리는 줄기가 있으면 제가 다른 화분들을 만질 때 손으로 치거나 하기도 쉬워가지고 짧게 잘라서 화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예정이에요. 두 번째 미니 식물은 무늬 쉐플레라, 홍콩 쉐플레라, 무늬 홍콩야자, 홍콩야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학명은 쉐플레라 알보리콜라.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저는. 굉장히 흔한 식물인데 흔한 식물은 인터넷으로 살 때 얘는 다음에 살 수 있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제외되는 때가 많거든요. 제가 야자 종류를 하나쯤 가지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곳에서 이 조그만한 화분을 발견하고 너도 함께 가자 하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조그만한 화분에 있고 막 뿌리가 위아래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고 단단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세 번째 식물은 옹동자 금입니다. 제가 옹동자를 데리고 와서 최근에 굉장히 예뻐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새순도 생각보다 잘 내주고 자라는 속도가 꽤 빨라서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옹동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다음에 보게 되면 데리고 와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웅동자금을 그냥 웅동자를 산 금액이랑 거의 똑같은 가격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화분은 더 크고 이 식물의 사이즈도 훨씬 더 큽니다. 곰손에 그 발톱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랑 이 통통한 이 입장 이런 게 웅동자랑 똑같이 생겼는데 웅동자 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만지면 털 굉장히 짧은 강아지들 있죠. 그런 강아지 만지는 것 같아요. 초록 웅동자 옆에서 같이 키우면 진짜 2배로 귀여울 것 같아요. 뿌리도 튀어나오고 해서 분갈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땅한 사이즈의 화분이 없어서 지금 좀 고민이에요. 토분에 해주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토분 사이즈가 다 애매하네요. 10cm거나 아니면 다 확 커지거나 그래가지고. 네 번째 식물은 페페로미아 오르바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잘 나올진 모르겠지만 웅동자처럼 솜털이 전체를 덮고 있어요. 잎에도 있고 줄기에도 있고. 제가 페페로미아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긴 것도 다양하고 키우기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아요. 물도 좀 굶겨도 잘 버티고. 이곳에 제가 가지지 않은 페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온 첫 번째 아이가 이 페페로미아 오르바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요. 연두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빛도 아니고 올리브 색깔이라기엔 또 굉장히 흰기가 많이 돌고 잎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거든요. 개체가 더 커지면 잎이 더 확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페페로미아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잎을 자세히 보면 스플래시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들처럼 더 짙은 색으로 약간 점점이 무늬가 찍혀있는 잎들도 꽤 있어요. 얘도 이렇게 만지면 단모 강아지를 만지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솜털 있는 식물들을 딱히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즘 그런 식물들을 발견하면 조금 지나치지 못하고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차갑고 반질한 그 식물 특유의 느낌도 좋지만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들도 매력이 넘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식물은 페페로미아 프로스트입니다. 제가 이 페페로미아 프로스트를 꽤 오랫동안 위시 목록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죠? 인터넷에서 식물을 구매하려면 그곳에서 이 식물 말고 다른 식물들도 몇 가지가 마음에 들어야 같이 이렇게 장바구니가 꾸려지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근데 이 식물이 가격이 괜찮은 곳은 다른 식물 마땅히 원하는 게 없고 다른 식물도 같이 좀 구매할 만하다 싶은 곳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음에 하고 미루다가 이 화원에 팔길래 그것도 가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문을 찾기 위해서 가게를 한 바퀴 도는데 그때 이 식물이 유리 안쪽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눈이 저는 번쩍 띄었어요. 여기다 하면서. 식물을 원하는 걸 막 담고 나서 분명히 제가 이 식물을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샅샅이 뒤져서 유리 쪽으로 붙어있는, 그래서 다른 식물에 조금 가려있던 페페로미아 프로스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식물은 이름처럼 초록색 페페로미아에 얼음이 싹 내린 것 같은 그런 색감을 내요. 그래서 굉장히 반짝거리고 전체적으로 음펄이 뒤덮여 있는데 그 음펄 사이사이에 조금 더 짙은 색깔의 인맥이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얘는 26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물을 확인하고 데리고 올 수 있어서 그 값을 더한 셈 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안쪽에 조그만한 잎들이 많이 돋아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조금만 더 크면 굉장히 크고 풍성한 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새 잎은 은빛보다 연두빛이 더 많이 나네요. 잎들 이제 막 펴져서 쭈글쭈글한 상태, 저는 그 상태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왜 아기도 처음 태어나면 양수 때문에 피부가 다 퉁퉁 불어가지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식물은 페페로미아 에메랄드 리플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해의 마지막 식물로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이번에 화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 중에 가장 커요. 가격도 가장 비쌌고 근데 안쪽을 보면 촉이 정말 많고 줄기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 에메랄드 리플은 그 프로스트랑 다르게 일단 색깔부터 굉장히 진한 초록색이고요. 잎이 훨씬 더
쭈글쭈글 뽀글뽀글해요. 양감이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잎을 손으로 눌러보면 두께감도 진짜 많이 느껴지고 푹신푹신 도톰해요. 씹으면 아삭아삭 소리 날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겠죠? 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색깔이 이렇게 진하니까 왠지 더 잘 자랄 것 같은? 더 튼튼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페페로미아 꽃 맞나요? 이렇게 삐죽삐죽 지금 튀어나온 아이들? 제가 페페로미아 꽃을 본 적이 없는데 페페로미아 꽃을 여러분들이 항상 언급하실 때 그 수식어들이 좀 뭐랄까 묘하다? 요상하다? 신기하다? 핵심은 별로 안 예쁘다 인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꽃의 기관이 꽃의 잎이잖아요. 근데 얘는 잎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어떻게 꽃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 꽃이 맞나? 이게 꽃이 아니면 또 어느 기관이겠어요, 그쵸? 지금 꽃이 생각보다 많이 피어 있어요. 참 피어 있다는 표현도 웃겨. 꽃이 생각보다 많아요. 속에도 막 있고 해서 꽃을 다 따버릴까?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높이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얘가 화분에 굉장히 우뚝 솟아서 휘청휘청 심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꽃까지 이렇게 삐죽삐죽하니까 더 지금 이상해요. 이렇게 12월에 새 식물들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식물들 병충해 확인한다고 격리시키는 겸 그리고 마땅히 이걸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식물들이 격리 플러스 방치됐었어요. 근데 이제 병충해도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이 아이들 이제 그루밍도 좀 하고 분갈이도 좀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저의 다른 식물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식물 채널을 새롭게 옮겨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 결정에 책임을 지고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